단일 프레임에 짜여진 문재인의 담화. 검찰 내부 커지는 사표 파동.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 이후 일본 규제의 여파가 가시화되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든 46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7%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코스피도 대형 악재가 겹치며 2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 2천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에 비해 0.93%, 18.83포인트 내린 1998.51로 장을 마쳤습니다. 2일 오후 2시 25분에는 전거래일보다 0.80%, 16.17포인트 하락한 2001.17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1990선도 깨지고 저가 매수 물량이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 탄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자 문재인은 수석회의 생방송을 통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리키는 국민은 문재인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뜻이니 나라의 TV는 문재인의 국민에서 빼주길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의 담화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 트럼프와 만나 아베 총리 면전에서 대놓고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은 잊었나 봅니다. 진짜 문재인은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걸까요? 아마 이 말부터 문재인의 본심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담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담화는 진실을 담는 것이지 거짓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자국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한 것을 두고 중국이 터무니없는 내정 간섭하면서 롯데에 대해 경제보복할 때 문재인은 중국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액션은커녕 중국에 설설기다시피 하며 오히려 산불 약속이나 처하면서 굴종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게도 지금의 일본을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서 주변국을 상대로 강한 외교를 펼친다고 평가해주겠으나 유독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는 맥을 못 추면서 동맹국 일본에게는 반일 선동이 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아주 일본은 대여수로 알고 덤비는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재인 좌파 정권은 대책이 있을까요? 온라인 누리꾼들은 북한에는 맞대응 안 하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그저 재탕3탕 반일몰이에 피해보는 건 국내 경제라며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 다신 치지 않겠다라고 전면전 선포한 문재인에 대해 조롱과 함께 더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담화 이후 일본에 대해 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 그간의 신중론에서 견해를 바꿔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직후 여의도의 한일식집에서 사케를 곁들인 오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온라인 매체 더 팩트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반일하며 입맛은 일식 취향인가 봐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기 하루 전인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간 파국을 예고하듯 시종 긴장감과 냉랭함 속에서 진행됐고 아무런 성과 없이 5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또한 같은 날 1일 여야 5당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단은 애초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유예를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방일단은 도쿄 현지에서 문전박대나 마찬가지의 부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던 온라인 누리꾼들은 북한 그 시기는 계속 바라제껴대면서 아베 면전 앞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고 국방백서에는 일본 우방이라는 것 대놓고 빼놓고 예비군 훈련 가면 반공 대신 반일 교육하고 아베가 나름 양보해서 직접 케이크까지 선물했더만 사람 무한하게 여시나 먹이고 일본이 한일 기본조약 3조에 의거해 중재 요청을 했을 때 가오만 잡아대면서 쉽고 외교적 중재 요청해도 쉽고 깍지더니 한 대 쳐맞으니까 억울하다 그러네라고 힐란에 댓글을 적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네이버 아이디 주지는 이제야 심각성을 느꼈냐 무능한 인간들아. 그대들 적폐 선동질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역겨울 지지율 관리 선동질이 국가 경제 존망까지 흔들고 국민들 농락하는 쇼나 하고 잘못된 정책질 거짓으로 포장하고 나라 망쳐돌게 하고 북한 대변인들아 북한 미사일 계속 쏘는데 뭐라고 대변 좀 해봐라. 무능한 현 정권 개탄스럽다, 후회스럽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지만 1일 저녁에 열린 환영 갈라 만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이었던 미 태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들이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긴장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을 것이라는 데 대해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온라인 누리꾼들은 미국도 답없는 문재인을 버린 거지라며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제2의 구한말이 온 것 같다. 미국이 등 돌릴 때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6.25를 겪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제발 좀 미국과 일본을 이용해서 국익을 챙겨라. 왜 김정은이 챙기다가 나라를 파탄느냐? 무슨 권리로? 라고 격분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분노한다는 문재인,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우리를 겨냥해 도발할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회 NSC가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조차 정의용 실장이 주재했습니다. 문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안보 관련 긴급회의가 열린 뒤 나오는 브리핑은 한결같이 대통령께서는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소미아 폐기를 히든 카드로 내밀고 있는데요.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을 430km까지 추적하다 실패하고 일본의 정보력을 받아 최종 600여 킬로미터로 평가해놓고 한국의 군사정보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북한이 지난 2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동북방 해상에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벌써 3번째 도발이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틀 전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내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고 바로잡으면서 분석 능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닌 군 당국의 헛발질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고 있는 소리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으며 일본은 현 시점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줄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타격이 아니면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한미일 동맹 공조 이상 뭐라고 헛소리하시렵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국과 단절을 위해 반미 프레임을 만들 차례겠군요. 윤석열 검찰 첫 인사의 후폭풍이 사표 파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일 오전에도 한웅재 경주지청장 등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이 전례 없는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인사를 두고 정권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핵심 보직에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반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누었던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된 뒤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었던 정치적 중립이 정작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당장 청와대와 윤 총장이 인사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두고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에 몰려있는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사건들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경고성 인사라며 당분간 어떤 검사가 현 정권의 문제를 감히 파헤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사표 제출을 고려 중인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도 5에서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 정부 적폐를 겨누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했던 서울동부지검은 결국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휘라인 전원이 검찰을 떠나는 몰락을 맛보았습니다. 수사팀에 몸담았던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육부장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된 직후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믿음과 능력 및 실적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조직 내부에서는 이 같은 좌천성 인사를 두고 삼족을 멸한 수준이라는 말과 함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통령과 총장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번에 확실히 검찰도 장악했으니 내부 비리는 막아질 테고 일본과의 전투로 적개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면서 경제 무능을 일본으로 물타기해가며 적폐몰이를 계속하는 이른바 그람시의 진지전을 확실히 구축하는 성공을 이뤘다. 국민이 미개하단 말은 정몽준 아들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깨시민은 깨어있음이 아니고 깨져있는 득깨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영영님, 조원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